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들은 누군가 꼭 다른 이가 알아줬으면 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무수히 많은 아파트 불빛들 속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불을 밝히게 되었을 때, 밤새 쪽잠을 자며 공부하던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오랜 노력 끝에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럴 때 막 세상에 큰 소리로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의 작은 자랑이 누군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5가지 이야기는 수많은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만났던 분들, 그리고 제가 상담해드렸던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 깨닫게 된 특별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상 위대한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 몰락의 시작이 사실은 과도한 자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금궁전을 짓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면서 제국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자신의 황금궁전을 자랑하기 위해 로마의 절반을 불태웠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였던 임상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상옥은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흉년에 곡식을 나눠주며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집안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범려는 3번이나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매번 자신의 재산을 조용히 나누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부귀는 3번이면 충분하다라며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는 삶을 선택했죠. 반면 진시 황제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마용을 만들고 거대한 무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시는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진나라는 그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현인 솔로는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자신의 부를 자랑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솔론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60대 김 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현금 등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셨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난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며 자신의 퇴직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지인이 찾아왔죠. 형, 제가 아는 강남 근처에 재개발 들어갈 땅이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뛸 겁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오래 했잖아요. 평소 부동산 분야에서 일했던 신뢰하는 지인이었고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알고 있던 터라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땅은 재개발 예정지도 아니었고 게다가 각종 문제들로 얽혀 있어 되팔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 지인은 잠적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다고 하더군요.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 자랑을 한 것입니다. 입을 다물었다면 제 퇴직금도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와의 우정도 잃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자녀입니다. 고대 로마의 귀부인이었던 코르넬리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자신의 보석을 자랑하며 코르넬리아의 장신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코르넬리아는 공부하고 있는 두 아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나의 보석이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녀들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신들이 준 선물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역사 속 현명한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얼마 전 한 어머니의 사연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평소 모임만 있으면 아들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박 여사님.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 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체까지 차린 아들은 그녀의 자부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 시작했다. 요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른다라며요. 그저 자랑하기 바빴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들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잘 나가던 사업체가 무너지는 것 또한 순식간이더군요. 급기야 도저히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갑자기 닥친 불행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아들은 결국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때마다 아들은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을까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도 좋으니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오늘의 자랑거리가 내일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것이 부모가 바라야 할 진정한 소망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권력과 직위입니다. 역사 속에서 진시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다 결국 진나라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올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드디어 내가 해냈어. 이제 나도 이만큼 왔어. 이런 기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직위는 마치 유리잔과 같습니다. 반짝이고 아름답지만 한순간에 깨질 수 있죠. 최근 제가 만난 한 CEO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의 이야기에 감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는 홀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승진했다고 들뜬 마음에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동료들의 마음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이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가 자신이 밝다고 말하지 않듯이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직위에 올랐다면 그만큼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면
그만큼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힘을 가질수록 더 조심스럽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남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가정의 화목을 지켜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전국 수석 변호사예요. SNS에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얼마 전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늘 자신의 남편 자랑을 했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직장, 완벽한 외모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남편이 좋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제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서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싸주는 것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자랑할 시간에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SNS에 올릴 시간에 함께 산책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시간에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법입니다. 마치 깊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이 진실한 부부의 사랑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인맥입니다. 조선시대 명제상 황희는 수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골의 농부와도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보여주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 그 사람이랑 친해. 우리 동창이 바로 그 기업 사장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과 골프를 친다니까.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하나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 다른 하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얼마 전 한 청년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강조하며 열심히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인맥은 SNS 친구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인맥은 자랑이 아닌 인연입니다. 과시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죠. 오늘 저녁 여러분의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때로는 1000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인맥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깊이 뻗어나가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지탱해 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산, 자녀, 권력과 직위, 배우자, 그리고 인맥.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제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게 참 다행이더라고요. 왜냐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제게 돈을 빌리려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문제는 자랑이 아니라 그 자랑을 하는 방식과 타이밍이었던 거죠.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다른 일을 깎아내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랑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이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은 적절한지, 그리고 그 방식은 올바른지를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절한 자랑이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